기와 큐장의 거꾸로 지구와 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질구조 중에서 먼저 습곡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곡 같은 경우는 횡압력에 의해서 휘어져서 생긴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지층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 양옆에서 누르는 횡압력이 작용을 하면은 이게 눌려버려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습곡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그림상에 봤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배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아래로 들어간 부분을 향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습곡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습곡축이 배사에 있으면 배사축, 습곡축이 향사에 있으면 향사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한 이 습곡축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잠시만요. 요렇게 요 부분 있죠. 요렇게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날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습곡축에 대해서 이렇게 날개가 보이는 거죠. 습곡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습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옆에서 받는 횡압력이 요 크기와 요 크기가 똑같을 때, 요 힘과 요 힘이 똑같을 때 정확하게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날개가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각도로 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우리가 정습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한쪽은 힘이 크고 어느 한쪽은 힘이 작을 때 이렇게 약간 습곡축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를 우리가 경사졌다 해서 경사습곡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양옆에서 작용하는 이 횡압력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이 습곡축이 거의 완전히 눕다시피 이렇게 거의 바닥에 닿을락말락하죠. 이렇게 눕다시피 되는데 이때는 누울 와자를 써서 횡화습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층을 보겠습니다.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다, 단절됐다, 지층이 단절됐다는 뜻이죠. 지층이 끊어진 건데요. 단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단층에는 상반과 하반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단층인 거죠. 여기가 이렇게 서로 끊어져 있는 부분, 여기가 단층인데 단층에서는 요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어봤을 때 위에 닿아 있는 부분을 상반이라 부르고요. 요 아래 닿아 있는 부분을 하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과 하반을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반과 하반이라 부르고 요 단층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쪽으로 있는 이 라인을 우리가 주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단층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층은 일단 정단층, 역단층, 그리고 주향이동 단층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정단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할 때 정단층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판구조론에서 장력이 작용하는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죠. 그래서 보통 발산형 경계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 단층이에요. 지금 정단층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단층이 있을 때 요 위에가 상반, 지금 아래가 하반이잖아요. 이렇게 수직 껐을 때 위에 상반, 아래 하반인데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이때를 우리가 정단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빗면이잖아요. 빗면 위에 구슬을 놓으면 아래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겠죠. 요게 정상인 겁니다. 그죠? 그 방향대로 떨어져 내린 거. 상반이 그 빗면 위에 있잖아요. 상반이 빗면 위에 있는 상반이 그렇게 떨어져 내린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때를 정단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반면에 두 번째로 역단층을 보겠습니다. 역단층은 일단 단층이 이렇게 있으면은 상반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어요. 자, 빗면 위에 있는 건 떨어져야 정상이라 했는데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얘를 역단층이라 부르는 거예요. 상반이 위로 있으면 역단층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역단층이 나타나려면 양옆에서 누르는 횡압력이 작용을 해야 돼요. 횡압력이 작용을 할 때는 보통 판의 경계에서는 수렴형 경계죠. 그 수렴형 경계 부분에서 많이 역단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배운 습곡이 횡압력이 작용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역단층은 습곡과 함께 발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향이동 단층 한번 볼게요. 주향이동 단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단층면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요 라인이 주향이랬죠. 주향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그 지게들이 움직였을 때 이때를 우리가 주향이동 단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향이동 단층은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판구조론에서 보존형 경계에 나오는 변환 단층이 바로 주향이동 단층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 같은 경우에는 층리가 절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석이 뭔가 갈라진 틈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절단된 틈이 보이는 거, 이런 게 이제 전리인 거죠. 전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주상전리가 있습니다. 주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산암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화산암이란 지표 부근에서 마그마가 굳은 거죠. 지표 부근에서 마그마가 굉장히 급격하게 굳으면서, 그러니까 급격한 냉각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굳게 되면서 부피가 줄어들게 돼요. 이 마그마가 부피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줄어들면서 육각형 모양으로 틈이 생기면서 갈라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각 기둥 모양으로 생긴 전리다라고 해서 이 주자가 기둥 주자고 상자가 형태 상자예요. 그러니까 기둥 모양의 전리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둥 모양이 바로 육각 기둥 모양인 거죠. 육각형인 이유는 부피가 수축할 때, 급격히 냉각해서 부피가 수축할 때 표면적을 최소로 만드는 모습이 바로 이 육각형이에요. 원래는 원이 더 표면적을 최소로 만드는데 이거는 마그마가 굳으면 암석이잖아요. 단단한 암석이 원 모양으로까지 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최대한 얘가 부피를 수축한 모양이 바로 육각형 모습인 거죠. 그래서 육각 기둥의 모습으로 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상전리가 있는데요. 판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주상전리랑 반대로 얘는 심성암 지형에서 많이 나타나죠.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은 심성암에서 이렇게 보면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 여기 위에서부터 힘을 받겠죠. 이렇게 힘을 받는 거에 반대로 이제 얘도 팽창하려는 힘이 있을 테고요. 두 힘이 같으면 이제 그 모습을 유지를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위에가 풍화 침식을 당해서 깎여 나간 거예요. 여기가 침식돼서 제거가 되면은 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심성암이 위로 융기를 하게 되죠. 위로 솟아올라요. 위로 융기를 하게 되면서 얘를 누르던 것들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누르던 힘이 사라지니까 이제 얘는 갑자기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누르던 게 없으니까. 그래 팽창을 하는데 이건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돌이 팽창을 하니까 쩌저쩌적하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라졌을 때 마치 판때기를 여러 개 이렇게 겹쳐놓은 것처럼 이런 판 모양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판상전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주상전리와 판상전리는 여러분이 구글에 가서 구글링을 하면은 생김새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정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정합의 반대라 그랬죠. 정합 같은 경우는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여 있을 때 인접한 상하지층 사이의 관계.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연속적으로 쌓였으면 얘랑 얘 상하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애들이죠. 그런데 부정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하지층 사이의 관계가 시간적으로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상하지층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있는 애가 인접해 있는 애가 시간적 간격이 크려면 퇴적이 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스탑이 됐다가 그 이후에 다시 연결이 됐을 때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부정합이 보인다는 건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합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원래 기존의 지층이 퇴적이 되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 지층이 융기를 해버려요. 땅 위로 올라와 버리면 위에가 풍화 침식을 당하겠죠. 그렇게 해서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2가 지금 사라져 있죠. 그죠? 깎여 나가서 그 후에 갑자기 얘가 다시 침강을 해요. 그럼 침강을 하면 물속에서 다시 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D 위에 새로운 것들이 이제 다시 퇴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D와 그 바로 위에 인접한 둘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단절된 관계더라 하는 거. 이게 바로 부정합의 관계입니다. 부정합의 특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부정합면은 풍화 침식을 당한 면이기 때문에 침식면이고요. 그 시간적 간격이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시간적 간격이 크다 보니까 화석의 종류도 급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정합이 생길 때는 기저혈감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합이 풍화 침식을 작용을 하잖아요. 침식당하다가 침식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기저혈감이죠. 그래서 아래쪽 암석의 풍화 세설물인 기저혈감이 부정합 위에 남아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부정합면이 N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침강은 당연히 N회예요. 부정합의 그 과정을 보면 융기와 침강이 한 번씩 있으니까. 그렇지만 융기는 그냥 N회가 아니라 N 플러스 1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합이라는 걸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인다는 것은 땅 위에 있다는 건데 부정합이 생길 때 이 마지막 과정을 보면은 땅 속에 그러니까 바닷속에 물 속에서 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다시 위로 올라와야 우리가 보는 거니까 융기가 N회 있었다라고 했을 때 부정합이 보려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라와 줘야 되니까 끝에 N 플러스 1회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정합의 종류인데요. 아래쪽이 이렇게 평행하면 평행 부정합, 아래쪽에 경사가 되면 경사 부정합, 그 아래쪽에 마그마가 굳은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있으면 난정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입과 포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차곡차곡 뭔가가 쌓여 있었어요. A, B, C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쌓여 있었는데 중간에 여기에 갑자기 이제 마그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그마 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주변부가 변성을 당하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마그마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원래 A, B 그리고 C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X가 중간에 껴든 거죠. 그렇게 껴드는 걸 우리가 관입한다라고 부릅니다. 관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관입이에요.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관입인 거죠. 지금 보면 여기도 변성이 됐고 여기도 지금 다 변성이 됐죠. 중간에 껴든 거예요, 얘가.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모습인데 변성된 부분이 아래만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지금 위에가 변성이 안 됐잖아요. 위에가 변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B보다 X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B가 만약 먼저였는데 X가 나중에 들어왔다면 위에도 변성이 됐어야 돼요. 근데 이거 변성이 안 됐다는 말은 잠시만요. 지우개 어디 있지? 얘가 이렇게 변성이 안 됐다라는 말은 기존에 A가 먼저 쌓여 있었고 그 뒤에 요 X가 마그마 X가 이렇게 빵 하고 화산이 폭발해서 분출을 했고 그 후에 이게 굳은 다음에 그 위에 B가 새로 쌓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만 변성이 됐고 위는 지금 변성이 안 된 거죠.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관입이라 부르지 않고 분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땅 밖으로 나온 거니까요, 마그마가. 근데 이렇게 관입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에 있던 암석을 포획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포획이라는 건 가둔다는 거죠.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거죠. 기존에 여기에 이렇게 어떤 퇴적암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퇴적암이 있었는데 여기 마그마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가 굳으면 얘가 이제 화성암이 되겠죠. 근데 화성암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요 퇴적암, 요 파란색을 퇴적암이라 해볼게요. 이 파란색 퇴적암이 마그마에서 녹을 텐데 녹다가 너무나도 커다란 여감 같은 거는 다 녹지 못하고 미처 그 전에 화성암이 굳은 거예요. 그럼 이 마그마 화성암 속에 이 퇴적암이 중간에 갇혀 있겠죠. 이런 경우를 바로 포획이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포획암과 화성암 중에 먼저 생성된 걸 따지면 포획암이 먼저 생성돼 있던 거죠. 화성암이 관입을 했지만 기존에 먼저 있던 그 퇴적암이 포획 당한 거기 때문에 포획암이 더 먼저 만들어진 것이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